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습 영상 8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전후에 예습 영상 8편을 시청하시면 어느 분이나 1시간 이내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005-3을 엔터 하시면 8번째 예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예습 영상도 동일합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실전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 35세 어머니와 같이 동반으로 세상을 이별해버린 여자 개그맨의 사주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학도 명문대학을 나왔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만 왜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적 사항은 상담 전화 스티커로 저희가 가렸습니다. 84년생으로 2020년에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와 같이 이 세상을 빠이빠이 하고 저승으로 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갑자, 갑술, 신축. 갑자, 갑술, 신축. 이 사주는 딱 보면 화가 없습니다. 화. 화란 것은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은 생명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고 또 이 명주에게는 사망한 명주에게는 따뜻함을 주는 바로 화입니다. 이 사주는 지금 재성이 강하게 간목이 있지만 일지나 월지에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인성을 이제 이 통관의 문제에서 인성을 통관의 원천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 간목과 같은 오행만을 통근의 원천으로 삼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간목, 다시 말해서 재성도 뿌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파의 의론이 이제 갈립니다. 간목이 금생수 하니까 죄송합니다. 수생목 하니까 통근이 되지 않느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같은 오행과 연결되지 않으면 통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요사이 주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학파가 좀 갈리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근은 된다고 하지만 통근은 안 된다고 하는 이론이 다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성이 뿌리가 없다. 그분들의 이론에 따지면 재성은 뿌리가 없다. 일간은
관성이 없다. 결국은 재성의 경우는 뜬 사주가 되고 떠있는 재성이 되고 화가 없으니 관성도 없다. 물론 술토 안에 정화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나 술토 안에 들어있는 정화는 바로 묘에 들어있는 모습이라 나의 관성은 힘을 쓸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주를 모르지만 이 시주의 시간이든 시지든 화가 없다. 이 사주는 화가 없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화가 없으면 이 사주는 대단히 차갑습니다. 우리가 자평진전의 이론만을 따지면 자평의 이론만을 따지면 신금의 경우는 월지 술토에서 토생금 한이 강사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화가 없어서 화는 잠겨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사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약사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주는 약사주가 됩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축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구대운 바로 미운의 바로 이 당사자가 명주가 사망한 때입니다. 축술 및 사명이 성립이 됩니다. 사명이 된다고 해서 다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의 위기에 봉착해서 대단히 코너에 어려워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에 화가 있었다면 사명이 성립돼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뜻함을 축토, 술토에게 주기 때문에 축토에게 특히 주기 때문에 축술 및 사명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평만을 봐서도 안 되고 조후를 보는 난강망을 공통보감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통보감이나 난강망의 이야기만 들었어도 안 됩니다. 투파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통관되는 부분 그 이전의 이론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외형상으로는 술토에서 신금이니까 토생금 되어서 통관이 되는 것 같고 신강한 사주인 것 같지만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천수를 위주로 하는 학파 혹은 자평진전을 자평이론을 위주로 하는 학파 물론 끝에 가서는 결국은 통합이 되긴 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십니까? 초심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평의 이론만을 따지지 말고 따뜻함이 있는가 없는가 전체의 판세 이론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조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주에는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구대운의 미운의 미가 오면 충이 걸리면서 축술 및 사명이 발동되기도 하지만 바로 미가 축을 만나면 탕화입니다. 탕화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지를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경향이 있다. 축술 및 사명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코너에 몰리지만 다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탕화가 오면 탕화의 문제가 발생되면 죽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내 스스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물론 대운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운에서도 20년에 사망했는데 사망할 시기에 경자년에 경금이 와서 갑경충을 치는 문제도 생깁니다.
월지에 있는 월간에 있는 갑과 갑경충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일간 신금으로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갑갑인데 경금이 어서 갑경충을 치는 모습이 되고 지지는 축술 및 사명이 생기는 모습이 됩니다. 거기다가 탕화까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일지에 있는 축토가 무너지니 축토가 생한 신금도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가 없어서 세상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갔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술 및 사명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세상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가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축술 및 사명이 나름대로의 큰 힘을 발휘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옆에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온기가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주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